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채널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리뷰에 앞서서 고갯마루라는 뜻을 자꾸 제가 이제 물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고갯마루입니다. 고갯마루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고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 같은데 이렇게 오르막을 의미하는 고개와 마루, 또 순수한 우리말이죠. 최고 높은 지점을 말하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고갯마루. 그 중간에 시옷이 하여튼 뭐 무슨 법칙이 있는데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우리가 고개와 마루가 합쳐진 고갯마루. 즉 어떤 산의 가장 높은 산길의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뜻이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 정도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굉장히 희귀한 차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CLK 63 AMG 블랙 시리즈라 그러거든요. 근데 블랙 시리즈라는데 왜 색깔이 은색이지? 예, 일단 CLK라는 차가 이 차는 지금 이제 CLK 중에서 사실은 2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1세대 CLK가 원래 9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는데 이 CLK가 굉장히 독특한 차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요, 기본 바디는 C클래스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뭐 외장이나 내장재는 E클래스 부품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근본 베이스는 아래급인데 내외장은 위급 걸 썼어. 그러니까 저도 이 차를 정말 헷갈려요. 이거를 이제 C클래스로 봐야 되는 건지 E클래스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당시 포지션으로서는 C 클래스 쿠페? 근데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외장체가 E 클래스인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C 클래스보다는 자 C 클래스 그러면 이 차는 2세대 C209. 근데 이 차의 기본 베이스는 이 차예요. W203이에요. 근데 아니 여기다가 그냥 쿠페만 만들면 될 것을 여러분 딱 보세요. 그냥 봐도 지금 헤드라이트 뭐 두 차의 어떤 유사성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기본 프레임은 W203을 걸 쓰고 있어요. 오히려 라이트는 뭐 E클래스도 이랬지 않죠 이 당시에는. W203 기본형은 1800cc 슈퍼차저 직렬 4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차는 6도 이상이에요. 6.3이라고 하는데 실제 배기량은 또 6200cc예요. 6200cc V8 자연흡기를 쓰고 있죠. 굉장히 희귀한 차예요. 그 중에서도 블랙 시리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엔진룸을 보기 전에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신기한?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요. 자, 이런데 도어 트림은 특별하긴 한데 도어 스위치는 또 W203 C클래스 거예요. 뭐 시트 이런 거는 특별하고요. 계기판은 자, 계기판을 보시면은 계기판은 또 W211이에요. 그러니까 E클래스 거란 얘기죠. 기타 뭐 오디오 센터페시아는 또 C클래스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까지가 C클래스가 쓰고 어디가 E클래스인지 완전 진짜 야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 대표 짬뽕이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 자, 엔진을 한번 봐야겠죠. 엔진은 보이세요? 꽉 찼어요 정말. 이 C클래스 베이스의 작은 차체에다가 V8 6200cc를 얹으려다 보니까 정말 엔진룸이 꽉 찼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가 마찬가지로 앞축이거든요. 엔진이 엔진 위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이 차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엔진을 뭐 좀 뒤로 배치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게 그 요구를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꽉 채워놔서 야 여기다 넣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정도예요. 스트럿바 이거 많지 애프터마켓에서 급조한 듯한 스트럿바가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순정입니다.
이 V8 엔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벤츠 역사상 자연흡기 엔진의 걸작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앞에다가 얹었을 때 조금 단점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변 밸브 VVT 솔레노이드가 여기하고 여기 달려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흡배기에 가변 밸브 타이밍이 다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죠. 자, 이게 지금 쿠페이긴 하지만 모태는 W203이잖아요. 그러면은 뒷좌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 저도 이 차를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뒷좌석이 있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물을 봤더니 놀랍게도 딜 한번 받았어요. 사람 못 타요. 아니, 사람도 못 타는데 뒷창문은 왜 열리는 거야 지금? 예, 이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예, 뒤쪽 바디 강성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뒤에 바디 강성을 보강하는 브레이스들을 보강해서 사람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거 왜 사람을 못하나 할 수 있는데, 전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CLK가 이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를 대표하는 레이스카였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CLK DTM. 예, 그러니까 DTM도 이 모델로 나갔는데, 물론 그렇다고 뭐 이 엔진이나 이 차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모양을 이용한 CLK DTM. 그다음 더 희귀한 차 있죠. 아마 25대 생산한 CLK GTR. 그러니까 GTR이라 그러면은 우리 되게 뭐 닛산에서 만든 그 R32, R33, 뭐 R35 GTR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GTR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딱 이 차가 생각나요. CLK GTR. 이거는 레이스 호몰로게이션, 레이스에 출전하기 위해서 만든 차인데, 그 차는 뭐 물론 이 차랑 다른 차죠. 완전 레이스 전용, 내구 레이스나 뭐 르망 24시나 이런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차인데, 어쨌거나 껍데기는 이거 가지고 이거를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모티브로 했어요. 볼까요? 트렁크는, 자, 트렁크에 놀라운 게 또 있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기존에 있는 바디를 가지고 스포츠카를 만들려다 보니까 뭐 새로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강할 수 있는 데는 다 보강했어요. 지금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예, 스페어 타이어 따위는 없어요. 아예 스페어 타이어 없이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펌프를 줬죠. 펌프하고 펑크 수리 키트를 줬어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야, 그러면은 이 정도 보강을 했으면은 하체도 많이 보강했을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예, 순정일이 아닙니다. 원래 순정일은 짠 이거예요. 근데 뭐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 더 살이 작긴 한데, 자, 일단 휠을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26530에 19예요. 앞타이어가 265 그냥 웃음밖에 안 나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브레이크 보세요. 2007년도에 이 차가 지금 데뷔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면은 292M3도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292M3의 순정 브레이크를 생각해보면 이 차의 앞 브레이크는 6스포트예요. 6스포트에 플로팅 디스크에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였단 말이죠. 놀라울 뿐이에요. 현재 앞 타이어는 미쉐린 PSS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앞에 스트리트 타이어였죠. 뒤를 볼까요? 뒤는 파일럿 스포츠 컵2예요. 지금 더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가 꼈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285 30에 19입니다. 이거는 뭐 뒷타이어는 또 생각 같지 않게 그렇게, 예, 크지 않네요. 뒷브레이크도 역시나 뭐 포포트이긴 한데 그렇게 디스크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차의 모태가 되는 W203 C200은 163마력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출력이 무려 500마력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그마한 차에 500마력. 물론 뭐 배기량이 6200cc니까 그 정도 출력이 나긴 나야겠죠? 저는 선뜻 납득이 안 가는 출력이에요. 도대체 아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큰 출력이 필요할까 싶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차를 타다 보면은 처음에는 와 내가 너무 출력이 센 걸 사지 않았나 하다가도 타보면 적응되면은 더 출력이 높아지기를 바래요. 사실 이 차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고갯마루에 박동섭 선수가, 여러분 박동섭 선수 알지 모르겠지만 아반떼 컵 그리고 벨로스터 앤 컵의 우승자죠. 챔피언인 박동섭 선수가 이 차의 영상을 한번 올려주셨었어요. 인제 서킷에서 운전하는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아니 야 이렇게 희귀한 차가 또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동섭 선수가 이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저한테 민재 형님이 한번 이 차를 리뷰해 주시거나 트랙에서 한번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인제 서킷에 운전 강습을 갔는데 이 차가 딱 보이길래 이거 대한민국에 이 차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러고 차주분하고 내가 딱 인사를 나눴죠. 자 오시죠. 차주분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네. 하여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차주분하고 이게 그분 저번에 그 영상에 그 차냐 그랬으니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즉석에서 우리가 또 택시 주행을 한번 했죠. 택시 주행을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얼마를 냈는지 심지어 어떨 때는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택시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맞다면은 뭐 53초 얼마 정도 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영상은 찍어놓은 거 있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에 박동선 선수가 냈던 기록이랑 네. 아마 완전히 똑같은 기록이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진짜 완전 0.1초 다니까 똑같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이제 박동선 선수 나랑 이제 한번 안 붙어봐도 되겠네, 그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 어째 보세요. 뒤에 캠버는 더 많이 넣고 앞타이어는 앞에는 없어. 컵에서 PSS로 내려왔으니까. 네. 제가 이 차를 탈 때 이거 언더스테어가 제가 언더스테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스테어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 기록은 똑같이 났죠. 근데 제 차라면은 앞타이어를 뭐 뒤랑 똑같은 타이어를 끼고 저라면 뒷캠버를 한 1도 정도로 마이너스 1도 정도로 다시 줄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차가 언더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기차처럼 언더레일, 레일 위를 가는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의 차가 레일 위를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한계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는 게 거기서 조금 더 세게 타면 언더스티어가 나오든지 오버스티어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오버스티어라고 해도 요잉이 좀 붙는 편이 아무래도 코너를 돌아가는 쪽이 빠르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수월하고, 안에서도 땀이 좀 들러요. 이게 언더가 많이 나면 핸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트랙 영상은 이 이후에 붙겠군요. 이 차는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이 차는 제가 16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국내에 몇 대나 있나요? 국내에 제가 알기로 4-5대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한 대 있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히 뭐 차주가 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 버전하고 유럽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미국 버전이고, 그래서 옆에 인테리어가 다 이제 가죽이고요. 유럽 버전은 버킷 시트, 진짜 버킷 시트에 전체가 다 여기 문 도어까지 다 카본으로 둘러져 있는 그런, 사실 유럽 버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폴쉐들도 보면은 그 유럽 버전하고 좀 유럽은 예를 들어서 뭐 뒷창을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창이 허용이 되거든요. 가볍게. 근데 미국은 법적으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유리로 들어가요. 그런 맥락이죠. 뭐 이거는 아마 카본 도어 트림이 미국에서는 허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벽규를 맞추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봐야 무게 얼마 무거워지 많이 차이요? 예, 눈곱만큼 무거워지. 가벼운 차에서 그랬다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워낙 무거운 차이가 있다고. 공차 중량은 얼마나 되죠 이게? 차가 이게 일단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1745kg인데요. 뭐라고요? 1745kg입니다. 아니 네. 이 부피에 1700. 네, 네. 이게 그 1, 2년 전쯤에 원래 CLK 63이 따로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카브리올레로만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차도 1750kg거든요, 중량이. 그렇죠. 카브리올레는 원래 무거우니까 더. 그런데 카브리올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중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카브리오가 아닌데도 지금 아닌데도 쿱인데도 카브리오만큼 무게가 나가. 네, 썬루프도 없고 다른 장비도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지금- 또 네. 독자분들의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카브리올레가 천장이 없는데 왜 더 무겁다는 거야? 네, 그렇지 않죠. 천장이 없는 차는 바닥을 더 강하게 보강해야 되다 보니까 카브리올레가 쿱보다 원래 항상 무거워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카브리올레는 바닥이 약하겠네. 네, 우리가 타보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는 것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또 자세한 얘기나 궁금증은 직접 운전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겁죠. 예, 이게 스티어링 운전대가요 엄청 무겁네요. 근데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 원래 사실은 203 기본형도 무겁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작은 걸 달았잖아요. 직경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무겁죠. 턴도 더 작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가 두껍다. 앞타이어가 두껍다 보니까 턴도 안 되겠지 뭐. 네. 뭐라죠 이거? 6200cc에 500마력 이러면 또 엄청난 출력을 또 예상하시는데 출발은 엔진은 그렇게 뭐 거칠지 않네요. 예, 하체가 굉장히 거치네요.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순정이죠, 아직. 순정이에요 이 정도예요? 순정입니다, 이게. 예.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그냥 코일오버예요 느낌이. 코일오버입니다. 순정이 코일오버죠? 순정이 코일오버입니다. 그렇죠. 이게 순정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느낌이. 예, 아니 이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거 이따가 하체를 보시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벤츠 이러면은 왜 다들 뭐 안락한 차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마 벤츠가 이거를 만들 때 원래 벤츠가 이 당시 DTM도 굉장히 많이 우승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하게. 이건 뭐 사실 길에서 이렇게까지 딱딱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지금 여러분이 이거 어느 정도 딱딱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포르쉐 911들은 다 울고 가야 되고 이미 페라리도 지금 다 울고 가야 돼요. 람보르기니 다 울고 가야 돼. 그러니까 순정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는 출력세서 그런지 크게 그 무게감이 안 느껴져요. 아까 공차 중량이 1700이 넘는데 느낌상은 또 체감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은 이 운전대는 이게 보면 요 당시에 AMD들이 다 같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차에는 어울려요. 보니까 이게 저는 CLS에 달려있을 때는 아니 이게 G3대 좀 장난하나? 이게 너무 안 어울렸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 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네요. 이게 그 노말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지금 오벌컷이거든요. 사실 아래 보시면 예. 일반적인 뭐 아래이시나 이런 데서 예. 아래 그냥 예. 쫙 잘려 있는 디컷이라기보다도 예. 아래가 약간 둥그러져가지고 약간 타원형 느낌으로 하는 거는 요 차 사실에만 쓰였던 스티어링 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꼭 DTM 그 당시 DTM 차 스티어링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레버 보시면은 전에 SL 예. 리뷰에서 언급하셨던 그 재질, 알루미늄, 손잡이 재질, 알루미늄 알로마이트. 네, 그 재질로 이제 예. 헤드 시프트가 되어 있어요. 일단 벤츠는요, 여러분 딱 탔을 때 센터페시아에 이거 있잖아요. 이 바람 여닫는 스위치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온도 조절 스위치가 이게 또 온도 조절 스위치는 없네. 여닫는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고급차라는 뜻이거든요. 벤츠 중에서도.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온도 조절은 없네요, 여기에.
이거 절묘합니다.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벤츠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계기판 보면 E클래스였다가 센터페이시 보면 C클래스였다가 근데 이 차가 이제 CLK 63 AMG 중에서도 지금 블랙 시리즈잖아요. 그럼 블랙 시리즈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블랙 시리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언급하기 전에 예. 블랙 시리즈에다 언급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 간략한 히스토리를 이제 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블랙 시리즈 지금까지 나온 차는 전체 5대가 있고요. 예. 처음에 원래 출시된 차는 SLK 55가 예. 있었고 예. 그 다음 나온 게 CLK 63 예. 그리고 SL63 65 블랙 시리즈가 있었고 예. 그 다음 C63 블랙 시리즈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SLX 블랙 시리즈가 있어요. 예. 이렇게 5대가 예. 나왔었거든요. 예. 블랙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출력은 예. 일반 차들보다는 적어도 230마력씩은 다 높고요. 왜냐면은 예. 자연흡기는 어차피 더 많이 줘봤자 많이 예. 그 정도가 힘들기 한계니까.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가벼워지고 네. 더 이제 바디 보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차들마다 조금씩 그 특이사항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트랙이 다 넓고요. 뒷트랙, 앞트랙 다 넓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디퍼런셜 쿨러가 따로 펌프로 구동되는 디퍼런셜 쿨러가 붙어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바라 이런 예. 그런 보강바들 예.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실 하체는 일반 CLK가 아닙니다. 네. 이 차는 보시면 예. 저는 이제 그 차 수리를 하면서 이제 예. 다 파트 코드를 다 예. 봤기 때문에 예. 204입니다. 시작하는 코드는 코드가 204. 20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03 베이스 차체인데 또 204를 넣었다는 얘기죠. 이게 보시면 예. 이 차를 나중에 이제 떼어서 보시면은 C63 하체랑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 이 차는 출시된 게 2007년이고 C63 네. 출시된 게 제가 알기로 2008년이 가장 예, 처음인 걸로 알고 204가 있거든요. 예. 이 차는 서스펜션이나 이런 그 프레임이나 이런 게 C63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C63의 테스트 베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블랙 시리즈는 조금 더 바디를 보강하고 출력을 올리고 조금 더 정말 보강한 버전이군요. 그렇다고 뭐 아주 지나치게 길에서 못할 정도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예. 이게 참 차주분이 옆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아유. 뭐한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뭐 그렇죠. 그죠? 예. 정확히 말하면 예, 예. 저는 근데 그거 말씀 맞는데 예. 저는 사실 물이 예. 반에 있으면 반밖에 없네라고 하면 반이나 있네라고 그렇죠. 사람은 관점의 차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저는 이 차가 굉장히 하드하게 타기 좋은 GT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GT로 보면은 네. 맞아요. 네, 그 하드코어하게 타기 좋은 GT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 그랜드 투어러라고 하면 보통 이게 안락하고 그런 투어로 이제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예, 예. 예. 하지만 예. 와인딩 투어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고속 와인딩 투어는 어차피 적절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느낌의 차입니다. 맞아요. 엔진이 이게 우리가 왜 6200cc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출력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엔진이 나름 고회전 출력을 조금 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바람에 저회전은 살짝 약해졌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기본 배기량이 워낙 있으니까 좀 세기는 한데 배기량 대비는 사실 저회전 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벤츠니까요. 네, 그렇죠. 벤츠니까. 예. 일단은 안락해야 되거든요. 벤츠. 그리고 이 당시는 변속기가 7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AMG라서 뭐 다른 이름을 붙이긴 했더라고요. 스피드 시프트, 예, 스피드 시프트라고 붙이긴. 7G 그렇죠. 스피드라고 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멀티클러치 팩이나 이런 것도 쓰지 아닙니다. 않고 일반 자동 변속기. 오토입니다. 예. 네. 조금 다른 점은 예. 기어를 이제 M 모드로 바꾸면 끝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훨씬 강화가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세대로 보면 72.9라고 그렇죠. 하는 그 변속기인데 그렇죠. 그 변속기가 유리 미션으로 그렇죠. 악명이 굉장히 높은 변속기거든요. 예. 근데 이 차는 개인적으로 미션 트러블을 한 번도 못 겪었고 뭐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예. 이 차는 수가 예, 많지 않다 그쵸. 보니까 그 예. 해외 포럼에서 이제 예.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미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네. 과급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드래그용으로 개조를 한 경우 말고는 예, 예. 사실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럼 이게 엔진 토크가 높은 만큼 네. 아마 허용 토크를 높게
튜닝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쉬운 건 지금 언급하셨던 이제 멀티클러치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레브 매칭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이 차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멀티클러치를 쓴 이 이후에 나온 변속기를 타보잖아요. 네. 그것도 뭐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듀얼 클러치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전혀 그렇죠. 아니죠. 예, 듀얼 네. 클러치를 타다가 타면은 네. 참 이게 제일 열쇠가 벤츠는 이 변속기구나. 근데 또 웃긴 거는 전륜구동 베이스 차들에는 또 DCT를 달았단 말이죠. 또 SLS에는 DTC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SLS DCT도 고장이 계속 나요. 굉장히 많죠. 예. 5만 킬로만 되면은 예. 다 뭔가 문제가 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나면은 뭐 성능 좀 덜 나오면 어때요? 고장이 나지 말아야지. 신뢰성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 안락합니다. 기분. 예, 그럼요. 변속기가. 일단 근데 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변속기가 조금 뭐 그래도 다 커버돼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트랙 같은 데서 이제 하드하게 올 때 휠락이 걸린다. 이렇게 다운시프트 할 때 휠락이 걸리시는 것도 그래요? 한번 전에 예. 경험해 보셨고. 예. 그거는 엔진 출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엔진이 워낙 출력이 세고 사실은 무원 엔진이 앞에 있고 뒤축에 지금 하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운시프트 할 때 뒷바퀴가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편하긴 편하네요. 상당히 예. 일반 주행시에는 예. 이게 그리고 이게 딱딱하긴 딱딱한데 이 딱딱함이 그 엣지가 둥글러져 있는 딱딱함이라서 그렇죠. 이게 그 가령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 과속 방지턱도 이게 예. 각이 져 있는 과속 예. 방지턱들이 있고 예. 비교가 높긴 예. 하지만 예. 둥글러져 있는 과속 방지턱 맞아요.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벤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하드코어한 그래도 벤츠이기 때문에 끝은 굉장히 둥글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막상 지금 이 일반 도로 국도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셰시가 이게 오래된 차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열을 받으면 훨씬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요? 소음도 없어지고 차가 예.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실내는 전부 풀카본에 내장재는요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벤츠가. 이거 시프터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만지고 싶어져요. 브레이크 느낌은 어떠세요? 전에 느낌은- 서킷에서는 브레이크를 네. 좋아하셨는데 야 지금 좋아요. 지금 사실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 헤드가 정도 소음이면은 네, 지금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 벤츠 제가 타고 다니는 W203C 200K도 이거 이상으로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 고성능차의 브레이크 치고 이 정도면은 소음 있다고 지금 말하기 어려워요. 순정 패드는 아니고 지금도 네. 저 서킷 주행할 때나 네. 똑같은 지금 DS 1.11 사실 DS 1.11인데 이렇게 소리가 없나요?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그 소음은 예. 좀 재질이랑 이 재질이랑 조합이 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좀 다른 것 예. 같은데 어떤 차에서 엄청나게 소리가 예. 많이 나는데 이 차에서는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기아 레버를 이렇게 벤츠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기아 레버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 그거 딱 여기 손을 올리면 딱 제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재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도 재질은 알루미늄에 또 굉장히 훌륭한 재질을 썼는데 이게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다른 이제 예. 그 해외 리뷰를 보면 예. 뭔가 이 정도 파워랑 이 정도 스페셜함에 뭔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거를 매칭을 한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컨셉트라고 할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뭐 좀 억지스러워요. 네. 센터페시아는 W203이랑 지금 같거든요. 근데 공조기는 또 달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앞에 덕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새로 만들었어요. 예. 이게 시차 가격은 얼마 정도 같나요? 이 차가 일단 미국에서 판매된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MSRP 그러니까 보통 예. 소비자가로 14만 불이었거든요. 그러면 2007년에 이게 국내에 만약 판매가 됐다면 거의 2억 5천짜리 차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억 5천이면 여러분 2007년에 2억 5천이면은 S클래스보다 비싸네요. 아마도 2007년에는 그쵸. S600보다도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차죠. 예. 지금도 14만 불로 미국에서 차를 구매하라고 하시면 예.
거의 슈퍼카급 말고는 사실 그럼요. 구매 못할 차는 별로 없죠. 없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거 국내 중고 가격이 얼마 정도 가나요? 사실 4-5대밖에 없는 차이기 네. 때문에 가격은 뭐 그리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마음이죠? 사는 사람 예. 마음이긴 합니다. 예. 이게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그렇죠. 이 차는 지금 실제 지금 13만 킬로가 지금 넘는 예. 상태인데요. 예. 사실 이 차가 지금 존재하는 차 중에 한국에 존재하는 차 중에 예. 가장 마일리지가 많은 차일 겁니다. 아, 그 많이 타고 다니. 지금 데일리로 데일리로 쓰고 한 계세요? 1-2년 정도 탔었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뭐 상태마다 다른 상태 좋은 이제 한 5만 킬로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전 차주분이 한 9천만 원 정도를 예. 그 팔아셨던 예. 그 가격에 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9천만 원 정도. 그런 것도 제가 나왔던 적이 알고는 있나요?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차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구입을 아. 2016년에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10만 예. 킬로대에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주행거리가 좀 많은 네. 상태라서 싸게 예, 구입하신 예. 거라는 예, 얘기죠? 중고 가격도 지금 상당하군요. 뭐 C63 같은 경우 요새 거의 1,000만 원 후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그렇죠. 엔진이 204 C63이 예. 그렇죠. 1,000만 원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AMG보다는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죠. 워낙 기소하니까요. 예. 차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 버전 같은 경우 예.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이제 네. 좀 시소 가치가 더 높은 편이고요. 미국 네. 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워낙 이게 전 세계 이제 700대가 나왔는데 예. 700대가 나왔는데 350대가 미국에서 팔렸거든요. 그래서 아, 전체 생산량이 예, 700대예요. 700대인데 350대가 미국에서 팔렸는데 완전 레어템이군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금 가격이 좀 낮은 편이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본 트림으로 된 생산량의 절반이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모델만 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예. 다른 350대는 버킷 시트하고 카본 예.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중국 값은 유럽제가 더 나가겠다. 훨씬- 얘기만 들어도 벌써 네. 지금 예. 거의 민트 완전 2-3천 예. 킬로밖에 안 튄 예. 그런 것들이 유럽은 15만 유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럼 2억이네요. 2억이죠. 예, 현지가로 2억이라는 예. 얘기잖아요. 국내에서 2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 차의 희소성에 비하면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또 그렇죠. 아니라서 어쨌거나 뭐 지금 에어컨도 잘 나오죠. 시트도 우리가 왜 완전 풀 버킷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트가 지금 불편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메르세데스 벤츠 역사에서 이렇게 좋은 시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트예요. 이게 지금. 그 C63하고 똑같은 시트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옆에 좁혀지는 예, 이렇게 해서 예. 좁혀지고 이 넓혀지고 벤츠가 이 보면은 벤츠가- 진공 펌프 가지고 네. 펌프를 가지고 작동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거를 조정 범위가 넓죠. 좋네요. 지금 창문 조작 레버는 W203을 쓰고 있거든요. 203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 스위치가 쓰다 보면은 힌지 부분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지금 완벽하네요. 오디오는 또 E 클래스. E클래스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예, 센터페시아만 네, C클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실제 기능상 오두 프로토 에어컨은 E 클래스랑 예, 이거는 또 똑같아요. C에는 안 들어가죠. 네. 위치만 지금 그리고 카본 필터까지. 예, 그거는 뭐 네. 그거는 이 클에도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니 가격이 S클인데 해줘야지 그 정도. 이 차가 블랙 시리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많잖아요. 고성능 버전에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람보르기니 같으면 뭐 슈퍼 레제라 뭐 이런 식으로. SV. 예, 그다음에 뭐 페라리는 뭐 챌린지, 뭐 스트라달레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벤츠는 블랙 시리즈.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블랙 시리즈인데 근데 이제 웬 실내가 블랙이네. 실내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블랙이구만.